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정말이지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입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인데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이 그저 고대 나일강 유역을 덮쳤던 끔찍한 생태계 재난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심오하고 초자연적인 신의 심판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문헌들을 바탕으로 이 고대의 재앙들이 어떻게 자연현상과 초자연적 개입이 절묘하게 결합된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그 진실을 낱낱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과연 이 재앙들이 단순한 기후재난이었을까?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들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분적으로는 예라는 겁니다. 맞아요, 의외죠? 많은 학자들이 10가지 재앙 중 상당수는 나일강 유역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자연적인 생태계 변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환경에서 아예 불가능한 100% 판타지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끔찍한 재앙들은 어떤 식으로 시작된 걸까요? 그 기가 막힌 논리적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초기 재앙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마치 거대한 생태계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나일강 상류에서 붉은 흙이 확 쏟아져 들어오거나 특정 붉은 조류가 폭발적으로 번식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강물이 진짜 피피처럼 변하겠죠. 당연히 물속 산소는 뚝 떨어질 거고요. 그럼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숨이 막힌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강에 살던 개구리들은 살겠다고 습지에서 육지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육지로 올라온 개구리랑 물고기 사체들이 뜨거운 햇빛 아래서 썩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파리나 이 같은 끔찍한 해충들이 미친 듯이 들끓게 됩니다. 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연쇄 반응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초반부의 생물학적인 재앙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후반부에 등장하는 날씨의 변화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가 원래 비가 잘 안 오는 곳이긴 하지만요. 기온이 급격히 변할 때는 격렬한 폭풍이랑 강력한 우박이 쏟아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게다가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던 흑암의 재앙 기억하시죠? 이집트에는 캄신이라고 불리는 진짜 무시무시한 모래폭풍이 부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는 대기에 모래먼지가 너무 꽉 차서 한낮에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새까매집니다. 여기까지 딱 놓고 보면 이거 그냥 이집트의 극단적인 날씨 패턴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단순한 자연재해의 연속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오늘의 분석이 아주 흥미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자연적으로 가능한 현상들 이면에는요. 당대 이집트인들조차 와, 이건 그냥 기후변화가 아니라 신의 재앙이다 라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초자연적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구 자체는 자연의 것을 썼을지 몰라도 그 도구를 휘두르는 방식은 철저히 초자연적이었다는 거죠. 평범한 기상이변과 기적을 가르는 그 결정적인 차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헌에서는 이것이 완벽한 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4가지 결정적 단서로 설명합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재앙이 모세가 딱 선포한 그 시간에 칼같이 시작되고 기도하면 즉시 멈췄거든요. 세상에 어떤 자연현상이 리모컨 누르듯 사람 말에 반응하겠어요? 둘째, 압도적인 파괴력입니다. 이집트 역사상 본 적도 없는 전무후무한 스케일이었죠. 셋째,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데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넷째, 생명의 주관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요, 그 어떤 생태계 연쇄 반응으로도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심판 그 자체였다는 분석이죠. 자, 이쯤에서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특징, 구별된 장소가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인지 이 고센 땅의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고센은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상상해보세요. 온 이집트의 파리떼가 들끓고 집채만한 우박이 쏟아지고 앞이 안 보이는 흑암이 덮쳤는데 놀랍게도 바로 옆 동네의 이 고센 땅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거대한 모래폭풍이나 전염병, 해충떼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국경선 앞에서 여기부터는 이스라엘 구역이지? 하고 멈춰선다는 건 자연법칙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완벽한 분리 현상이야말로 누군가 이 모든 상황을 핀셋으로 집대 정교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이제 오늘의 탐구에서 가장 짜릿한 반전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탈출시키기나 자연의 분노 보여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요,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던 거짓 신들을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듯 무너뜨리기 위해 기획된 말 그대로 완벽하게 표적화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믿고 의지하던 바로 그 든든한 자연 환경을 무기로 확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걸 통해 너희가 믿는 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가짜인지 똑똑히 봐라 하고 철저하게 폭로하셨다는 게 문헌의 핵심 주장입니다. 각각의 재앙이 어떤 신들을 저격했는지 매핑된 내용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집트인들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떠받들던 나일강의 신 하피는 강물이 죽음의 피로 변하면서 완전히 최면을 구겼죠. 또 다산과 생명을 상징하던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 헤케트는 어땠을까요? 숭배의 대상이던 개구리들이 온 땅에서 썩어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로 변하면서 완전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압권은 이집트 최고의 신이자 생명의 근원이라 믿었던 태양신 라입니다. 3일 내내 이집트를 뒤덮은 흑암 앞에서 빛 한 번 제대로 못 뿜어내고 철저한 무능함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이집트 신들을 향한 아주 정교한 스나이퍼 사격이었던 겁니다. 듣다 보면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에도 기후변화 때문에 저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요즘에도 강물이 붉게 변하는 적조현상이나 거대한 메뚜기 떼 출몰 같은 단일 사건들은 종종 일어나잖아요.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그 견고한 신앙 체계를 순서대로 하나씩 붕괴시키며 완벽하게 통제된 초자연적인 연쇄 심판? 이건 오늘날 자연 발생적으로 절대 재현될 수 없죠. 문헌에서는 이것을 오직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자연을 비상하게 사용하신 아주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대의 스펙터클한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우리가 살펴본 문헌은 여기서 3가지 아주 중요한 실질적 레슨을 뽑아냅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자연현상조차 뛰어넘는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둘째, 온 이집트가 난장판이 될 때 고센강을 딱 구별해 내셨던 것처럼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어쩌면 제일 뼈 때리는 말일 텐데요. 이집트인들이 헛된 자연을 신으로 모시다 심판받았듯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의 무언가를 신처럼 맹신하는 현대판 우상 숭배를 아주 깊이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나일강, 눈부신 태양, 그 자연의 힘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모든 것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죠.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완벽하게 안전해 라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만의 현대판 나일강이나 태양신은 혹시 없으신가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그저 스케일 큰 고대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깊은 여운을 남겨드리며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